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지진심리도식과 불심리도식, 절벽심리도식, 원암심리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난을 하면 요까지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까지, 거기다 아주 미워하는, 그러니까 비난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비난과 욕, 그 다음에 비판과 욕, 비판에다가 거기까지 아주 화를,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참 위협적이죠. 오늘은 지진심리 도식이 되겠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땅 밑에 있다가 한꺼번에 훅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심리,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짜증입니다. 짜증에는 왕짜증도 있고 그냥 짜증도 있습니다. 왕짜증이 더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심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들 때 나도 알 수 없는 이렇게 짜증이 나오는 것은 그걸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신증하고는 구별이 된다. 자, 정신증 이야기 되면 말이 많아지니까 생략합니다. 자, 지진은 그 특성이 분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짜증 내기 전에는 자기도 남도 잘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진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지진심리도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신형, 핵심 성격, 심도식은 뭘까요? 몸과 마음이 귀찮고 힘들어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짜증, 왕짜증이거든요.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짜증을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처음에 뭐부터 하겠죠?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짜증을 탁 내는 거죠. 비난과 짜증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심리도식. 자, 우리 마음에 불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거죠? 화났을 때 불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은 굉장히 뜨겁게 확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마치 그 불과 같은 그런 감정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마치 불처럼 이렇게 확 번지는 이런 모양을 한다해서 그 불심리 도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불심리 도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협하고 폭발하고 경고하고 휘파하고 이게 왜 불심리 도식이냐? 위협이나 폭발, 경고, 협박할 때는 화가 확 분출되죠. 그런 면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상징화하기를 불심리 도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핵심 신념이 뭘까요? 아직 안 나오네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자, 화난 것에 문제 삼으면 화가 어떻게 됩니까?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그만한 일로 화내 이러면요, 수용받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엄청 화가 납니다. 그런 말을 화난 사람한테 하면 정말 금물입니다. 자, 화나게 한 것을 찾아 대화를 하면 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났니? 또 내가 혹시 화나게 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화난 사람에게 가장 그 순간에 적절한 말이 있어요.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 말이 그 상대방의 화를 누구뜨리는데 저지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또 좀 더 하기라고. 자, 그렇다면 핵심 신념이 뭘까요? 화나는 사람의 그 성격의 핵심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심리 도식이죠. 그게 더는 참을 수 없어. 정말 우리가 많이 참을수록 더 많이 화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화가 덜 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적절한 말이 뭐다?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런 말이 참 그 시점에는 매우 적절한 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또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화를 더 부추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또 뒤에서 하도록 합니다.
자, 화 하나만 내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비난을 막 쏟아대면서 또 화가 같이 곁들여서 비난과 화가 같이 막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상대방은 엄청 위협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겁나죠. 이럴 때 이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절벽 심리도시예요. 자, 우리 마음의 절벽은 어떤 게 절벽에 해당이 될까요? 예, 좌절을 시키거나 실망을 시킬 때 우리가 절벽같이 암담하고 떨어질 것만 같고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고 이런 게 좌절이고 실망이고,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절벽이라는 이름을 절벽 심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좌절되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좋을까요? 괜찮아, 그만하기 다행이야, 그럴 수 있어. 더 참 좋은 말은 난 너를 믿어, 이런 말을 쓰면 상당히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절벽 심리의 그 핵심, 그 성격, 심리도식은 뭘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굉장히 그 좌절감과 실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위로와 격려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절벽 심리 도식은 실제로 대화에서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방패 심리 도식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하게 방어하면서 싫어, 만사가 귀찮아, 이게 다 방어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좌절감을 표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네요. 자, 이게 뭐죠? 예. 자, 이게 욕구 심리 도식입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 원함 심리 도식이죠. 예. 이 공방의 그 원함 심리는 그 자기 중심적 욕구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 통제, 굴복.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또 대화를 그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공방이지 않습니까? 공격 아니면 방어.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다? 자기 중심성에 입각한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공방의 심리 도식 안에는 자기 중심적 욕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고 또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만 수단을 다 쓰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방어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자기중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다분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모르고 하면은요, 정말 사람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중심적 욕구의 핵심 심리는 뭘까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아직 조금 이따 봅시다. 그러면 자기중심적 욕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있어야 하고 너는 없어도 돼. 아주 자기중심적이 되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너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격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성격이 자기중심적 성격입니다. 자, 그럼 핵심 신념은 뭘까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이다, 라는 거죠. 뭐든지 내가 득봐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이게 바로 핵심 신념입니다. 이제 누구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덜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이런 나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실제 심리 역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자기 중심적 욕구를 가지고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은 그 심리도식에서 비난을 하겠죠. 예. 또 거기다가 비판을 할 겁니다. 또 상대방이 말하면 거기다가 강력한 방어를 할 거고요. 거기다 또 상대방에서 지적질, 손가락질을 하겠죠. 예, 거기다가 불같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버럭버럭 낼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욕지거리까지 덧붙여요. 거기다가 이제 짜증을 또 뭐 보통 짜증에서 엉짜증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 이제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상대방의 심한 좌절감을 주죠. 그러면서 뭐 입이 쉬지 않고 비난, 비판, 그 다음에 방어, 지적, 그 다음에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좌절감을 주면서 완전히 쏟아내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는 동안은 시원하지만 이게 이제 금방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상대방한테 쏟아냈던 것이 더하기를 해서 나한테 결국은 다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 공격 아니면 방어. 이게 뭘 연상합니까? 전쟁을 연상하죠. 그래서 이게 전쟁 대화입니다. 이게 무슨 대화죠? 복싱 대화입니다. 이게 탁구 대화입니다. 또 이게 게임 대화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심리 그 밑바닥에는 전쟁 심리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어떤 위협을 느끼면 전쟁 모드로 바뀝니다. 공격 아니면 방어. 그거마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뭐 전쟁에서는 굴복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어붙어서, 사람도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죠.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바로 이와 같은 심리 역동을 일으킨 것이 공망심리 도식. 이와 같은 인격이 공망이다. 그래서 공망이 심리도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공망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공방 대화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